안녕하십니까. 정유산업 발표를 맡은 김문호 선임연구원입니다. 화학사보다는 정유사가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게 국내 산업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유사 중심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통해 정유사의 수직 통합에 대해 살펴보고 정유사의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유 부문 실적을 통해 구조조정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유사의 수직 통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내에서 정유사의 주도의 수직 통합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게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유사는 비교적 최신 화학 설비를 가지고 있고, 만약 설비 통합을 한다면 자체 생산 납사를 이용한 원가 절감, 규모의 경제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직 통합은 대상과 여수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산에서는 현대케미칼에 롯데케미칼이 NCC를 현물 출자하고 오일뱅크는 현금을 출자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서는 GS칼텍스와 LG화학이 통합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되고는 있는데 아직은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현재 정유사는 국내 방향족 시장에서 50%를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올레핀 시장에서 비중은 에틸렌 기준 20%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직 통합이 진행되고 샤인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국내 올레핀 시장에서 정유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비교를 위해 몇 가지 가정을 해봤습니다. 첫째, 에틸렌을 18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샤인 프로젝트가 준공되고, 둘째, 오일뱅크와 칼텍스가 수직 통합을 진행해 각각 195만 톤, 298만 톤의 에틸렌이 생산 가능해지고, 셋째, 화학사의 노후 설비에서만 370만 톤의 NCC를 폐쇄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수치와 비중을 산출할 때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과 현대오일뱅크 합작회사 현대케미칼을 정유사에 포함하였으며 GS칼텍스와 LG화학 통합은 진행 여부와 구체적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정유사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전체 NCC 규모는 축소되지만 정유사 보유 설비는 증가함으로써 정유사의 에틸렌 생산 비중이 현재 20%에서 최대 60에서 70%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정유사의 장기적인 기회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유사들은 친환경 정책에 따른 석유 제품의 장기적인 수요 위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같이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공급하면 국내 정유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이에 대응하려고 사업 다각화 투자를 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에 집중했고 나머지 3사,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은 신규 올레핀 설비를 가동하였거나 건설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참여는 에너지 전환 대응 중 하나로 화학 부문의 사업 기반과 생산 능력을 강화할 기회입니다. 국내 화학 산업이 정유사 중심으로 재편되면 정유사는 가격 전과력과 유통망 강화에 이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NCC를 취득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보다 큰 설비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취득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도 기대됩니다. NCC는 납사에 부가가치를 더해주기 때문에 NCC를 확보하는 게 미래의 에너지 전환 시점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납사는 자체적인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인데 NCC를 통해 납사를 부가가치가 있는 화학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기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유사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도 있는데요. 당분간은 기회보다 리스크 요인이 더 클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재무 부담 확대 위험입니다. 화학 배터리 투자로 이미 정유 산업 내 재무 부담이 큰데요.
정유사의 합산 순차입금을 비교했을 때 20년 말 26조 원에서 25년 6월 말 54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때문에 수직 통합에서 발생하는 NCC 매입, 설비 통합 관련 투자 지출이 정유사에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화학 부문의 적자 확대입니다. 올레핀 수익성이 계속 부진한데 24년 3분기부터는 방향족 스프레드도 떨어지면서 화학 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5년 1, 2분기에는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정유사 합산 기준 분기별로 3천억 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도 올레핀 수급이 부진할 전망이고 방향족 제품도 스프레드 개선이 제약되면서 화학 부문의 실적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조정으로 화학 부문이 확대되면 정유사들의 실적 압박이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국내외 수급 개선의 불확실성입니다. 국내에서는 샤인 프로젝트가 26년 하반기 가동 예정인데요. 구조 조정으로 370만 톤의 NCC를 폐쇄해도 에틸렌을 18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샤인 프로젝트가 신규로 가동되면 실제로는 190만 톤의 생산 능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구조 조정 이후에 에틸렌 생산 능력이 약 1,100만 톤 남는데 국내 수요치가 800에서 9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어 생산 능력이 여전히 수요를 크게 초과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국내 수급이 개선되어도 글로벌 수급이 회복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향후에도 중국, 중동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예정이라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화될 예정이고요. 그로 인해 스프레드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설비 효율성 경쟁도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 내에서 설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를 포함한 COTC 설비입니다. COTC는 원유, 납사, 석유화학 제품을 거치지 않고 원유에서 직접 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 NCC보다 원유, 화학 제품 전환율이 높습니다. 또한 COTC는 기존 NCC보다 캐펙스와 운영 비용이 최대 40%까지 낮고 각종 부산물을 투입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2024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의 COTC 설비를 확보하면서 공급자 간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고 2030년까지도 중국, 중동에서 COTC 도입이 계획되어 있어 산업 내 경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COTC 다음으로 설비 효율성이 높은 것은 최근 정유사가 도입한 설비입니다. 칼텍스의 MFC, 오일뱅크의 HPC는 납사 말고도 정유 공정에 부산물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화학사의 NCC 대비 원가 경쟁력이 높습니다. 설비 효율성이 가장 낮은 게 과거에 건설된 일반 NCC인데요. 이런 일반 NCC를 정유사가 통합하라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차원에서는 정유사의 수직 통합이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만약 정유사가 일반 NCC를 통합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내에서가 아닌 글로벌 COTC와의 효율성 경쟁을 해야 합니다. 정유사가 구조 조정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기회를 달성하려면 정유 부문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유 부문 실적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올레핀 수익성이 개선될 때까지 정유 부문이 관련 손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정유사 전반의 실적과 현금 창출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정유 부문은 24년부터 수요 부진, 유가 하락으로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요. 25년 2분기에는 정유사 연결 기준 합산 정유 부문에서 1.4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적 감소 방향성 때문에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신흥국의 수요 성장과 설비 증설 완화를 통해 정유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이익 창출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공급 부담이 줄어들 예정인데
오른쪽 그래프에서처럼 노후 설비가 폐쇄되면 25년부터는 수능 증설 규모가 축소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수 있어 화학 부문의 손실을 충당할 만한 정유 부문 실적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기 둔화는 24년 하반기에서 25년 상반기까지 정유 부문에서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미국 관세 정책과 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추세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단 그래프처럼 국제기관들은 미국이 관세 정책을 변경한 이후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석유 수요 전망을 낮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도 측면에서 중요한 모니터링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화학사업 확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 구조 전환의 기회이긴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중단기적인 재무 부담과 실적 불확실성이 신용도를 제약할 전망입니다. 업체별로 봤을 때 현대오일뱅크는 과거 대비 확대된 차입금이 이미 신용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대케미칼에 현금 출자를 하면 오일뱅크의 재무 부담과 신용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출자 과정에서 지분율이 50대 50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오일뱅크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회계상으로는 연결기준 차입 부담이 감소하겠지만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일부 유지될 예정입니다. 현대케미칼은 25년 6월 말 순차입금 3.9조 원 중에서 2조 원이 시설대이고, 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이 시설대에 대해 자금 보충 업무를 지고 있습니다. 시설대는 2033년까지 분할 상환 예정인데, 상환 시점에 현대케미칼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주사인 오일뱅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GS칼텍스는 LG화학과 설비 통합이 확실하지 않지만 향후 통합 참여와 방향성이 결정된다면 사업 및 재무적 변화 요인과 신용도 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S오일은 아람코의 지원을 통해 투자 부담을 통제하고 있고, 신규 설비의 상업 가동 이후에는 화학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올레핀 제품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투자 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재무 부담 완화 시점이 미뤄질 수 있는 점이 신용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화학 부문에서 투자 축소,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효율성 개선을 검토하고 있긴 한데, 화학 부문보다는 배터리 부문의 부담이 큽니다. 향후 배터리 부문 실적, 신규 자본 확충과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구조 안정화 수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